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성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 4대 문명 가운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자, 우리가 또 이제 교과서 이제 보면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4대 문명 가운데서 나머지 두 개 문명, 인더스 문명과 이제 중국 문명 또는 이제 황허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자, 먼저 자, 인더스 문명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인더스 문명은 어디에서 탄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어디에서 탄생했다? 어느 강에서? 인더스 강에서. 자, 우리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에는요, 기원전 약 2500년 경에 이제 인더스 강 유역에서 탄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인더스 문명의 이제 특징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 계획도시. 자,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시를 구성했다라는 건데요. 자, 대표적인 계획도시가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자, 모헨조다로, 그다음에 하라파 등등의 이제 계획도시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모헨조다로, 하라파, 자, 요런 거는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자, 계획도시니까, 자, 만들 때 먼저 이제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결국에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주택, 어디에다 만들까? 또, 상하수도, 어디에다 만들까? 또, 공중 목욕탕. 그 다음에 어떤 창고,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제 그 위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요,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계획도시.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유물을 우리가 이제 하나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어떤 유물이냐면, 자, 인장이라는 유물입니다. 자, 인장. 결국에 이제 도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면 27페이지 아래에 보면 인장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인더스 문명의 이제 인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이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제 교역을 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인장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인장이 있으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동물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이제 막 문자가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인더스 문명의 인장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견됐다. 결국엔 어떻게 된다? 두 지역이 서로 교역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물, 인장,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명은 모두 이제 뭘 사용했다고 얘기했어? 자,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인더스 문명의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인더스 문명의 그림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해독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요러한 이제 상황에서, 자, 기원전 약 한 1500년경. 자, 여기. 자, 기원전 약 1500년 경에, 자, 아리아인이, 자, 침입했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잠깐만 지도를 잠깐 보면은, 우리, 여기, 지금 이 인더스 문명이 이제 인도 지역이죠. 자, 인도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 거꾸로. 인더스강, 여기가 이제 겐지스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더스 문명의 이제 탄생 지역이고요. 여기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아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인더스 문명 지역으로 차지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원전 1500년경에 우리 여기 북쪽에 있는 아리아인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 아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반으로 했던 어떤 이제
그 도구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우리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청동기 문화에서 탄생했는데 참고로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아리아인들이 이제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더스 문명 지역, 이 지역을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리아인들이 결국에는 자, 이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여기 갱기스강 유역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신분제를 만듭니다. 자, 아리아인들이 침입하고 나서 만든 거예요. 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신분제 하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보이죠? 자, 요걸 이제 뭐랄까 지금이 아니죠. 요 시기 이제 인도 지역에서 있었던 이제 신분제도인데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카스트제라고 얘기해요. 신분제도 또는 이제 카스트제도라고 얘기하고요. 자, 보면은 자, 일단 자,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층을 브라만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세 번째는 바이샤, 네 번째는 이제 수두라 요렇게 이제 불러요. 자, 기본적으로 자, 제일 위에 1, 2계층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지배층 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3, 4번. 자, 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피지배층.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브라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제.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제일 높은 이제 계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라든지 귀족, 그러니까 막 정치, 막 이런 거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요. 바이샤는 기본적으로 흑인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런데 이 아리아인이 침입하고 나서 요 인도 지역에 자, 종교가 또 이제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라만교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제일 위에 뭐야? 계층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이 이제 제일 높다라는 거죠. 자, 브라만교, 브라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어떤 말씀, 뭐 예수님의 말씀, 요걸 적어놓은 책이 있잖아. 성경. 예를 들어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불경이라고 있죠. 브라만교에서도요 어떤 이런 경전 같은 게 있어요.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다라는 이제 경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인더스 문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음은 이제 중국 문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문명. 이 중국 문명을 다른 말로 또 이제 뭐 황허 문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이 중국 문명은 그럼 언제쯤 이제 탄생했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것도 이제 기원전 거의 비슷하게 2500년경 요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중국하면 중국의 어떤 이제 그 전설적인 어떤 나라가 있어요. 자, 하라는 나라가 있고요. 요때가 이제 보통 기원전 약 2500년경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등장했던 나라가 이제 상나라예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얘기해요. 자, 왜냐면요, 이 상나라의 수도가 은허라는 지역 그 도시였고요. 이 상나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황허 그 강을 이제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약 1600년 경에 이제 탄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하나라는 거의 이제 그 전설적인 그 전설 속에 있는 나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건 본격적으로 요 부분인데, 자, 상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모든 문명은 뭐라고 그랬어? 공통적으로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상나라의 문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갑골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 갑골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뭐 갑옷 할 때 이제 그 껍데기 막 이런 거고요. 뼈 이런 건데, 자, 우리 소의 어깨뼈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북이의 배딱지,
자, 이런 곳에다가 이제 문자를 이제 새겨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상나라 이 시기의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런 각골문을 여기다 이제 막 뼈나 이제 막 이제 거북이 배딱지 막 이런 데다 왜 이제 새겨 넣었냐? 당시에 이제 이 상나라 사람들이요. 여기 뼈에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요거를 뭐 하면 점을 쳐가지고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통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점을 칠 때 물어보는 게 자 지금 이제 전쟁 나가도 되겠느냐 뭐 올해 농사 어떻게 되겠느냐 막 이러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물어보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점괘에 따라서 통치했다라고 해서요. 자 이 상나라의 어떤 이제 그 통치 정치의 특징을 우리가 신권 정치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집트 문명도 뭐라고 그랬어?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다, 태양 신의 아들이다. 결국에 이제 신권 정치다. 요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쳐서 그러니까 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해도 되겠냐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통치하는 거, 신권 정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각골문 같은 그러니까 이 각골문이 결국에는 자, 모양에 따라서 이제 만든 일단 그림 문자고요. 그림 문자 또는 이제 상형 문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게 곧 바로 이제 어떻게 돼? 이 각골문이 한자의 기원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 참고로 이제 이 점을 어떻게 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뼈에다가 지금 이제 뭐 전쟁 나가도 되겠느냐 이게 지금 썼잖아요. 쓰고 나서 그 이제 이렇게 큰 이제 어깨뼈에 이제 전쟁 나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거를요 뜨거운 이제 불에 이제 이걸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뼈가 막 이렇게 갈라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모양으로 이제 점을 쳤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상나라면 여러분들 각골문 꼭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나라 다음에 이제 중국의 나라가 이제 중국의 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잠깐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우리나라 중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황허 지역이고요. 중국에서 가장 긴 강, 양쯔강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상나라,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황허 문명에서 탄생했어요. 주나라는 어떻게 되냐? 주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영토가 어떻게 되냐면 이 양쯔강 부분까지 더 이렇게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어떻게 돼? 영토가 이전보다 상나라 때보다 영토가 더 넓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 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건제라고 얘기해요. 자, 주나라는 봉건제 기억을 하세요. 자, 이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자 결국에는 이제 왕이 이렇게 있죠. 자, 왕이 이제 봐봐 영토가 더 넓어졌으니까 이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 수도는 일단 왕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스리겠죠. 자, 이제 바깥에 이제 지방을 이제 그 신하들한테 맡기는 거야. 근데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자, 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왕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제일 믿을 사람은 이제 가족, 뭐 친척, 피를 나눈 사람들을 가장 믿겠죠. 아니면 뭐 이제 공신들, 자. 그래서 왕이 이제 대부분 자기 이제 친척들을 이제 지방에 제후라고 해서 그 지방을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제후로 이제 그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명을 하고요. 자, 지방을 이제 맡은 제후들은요. 자, 혼자 또 그 지방을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자기 밑에서 이제 일을 보좌해 줄 사람들을 이제 뽑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 경대부사. 경대부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이제 관직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왕이 제후에게 자 지금 이제 땅을 주는 거죠. 그 지역 다스리라고요. 토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토지 영토를 이제 주고요. 제후도 마찬가지야. 경대부사한테 어떻게 돼? 토지 주는 거 영토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돼? 왕 주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받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왕이 이제 제후로부터 받는 거, 또 제후가 이 경대부사라는 이제 하위 이제 관직들로부터 받는 게 뭐냐면, 자, 일단
군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군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대에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 입장에서 자, 전쟁 났어요. 어디 쳐들어가야 돼요. 자, 군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군대를 어떻게 돼? 제후시켜서 너네 마을, 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방에서 몇 명 보내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제후는 어떻게 돼? 경대부사한테 시켜서 니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서 몇 명 보내라. 그럼 이제 보내고 해서 이제 전쟁에 참가하는 겁니다. 군역. 자, 그 다음에 공납이라고 해가지고요. 공납은 이제 세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좀 더 이제 보면은 이 공납이라는 건 그 지방의 토산물이라고 하는 건요. 토산물. 그 땅에서 생산된 물건이라는 뜻이야. 그걸 이제 바치는 거야. 세금으로 이제 바친다라는 겁니다. 자, 요 틀이 기본적으로 이제 봉건제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마지막에 있는 경대부사들은 결국에는 이제 누구를 관리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뭐겠어? 농민들이겠죠? 농민들이 이제 관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야? 농민들이 이제 세금 내는 거죠. 그럼 이걸 걷어서 또 올리고, 걷어서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군대 좀 보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농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경제부사가 농민들 이제 데리고 오고요. 또 이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요 틀이 이제 봉건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요, 지금 보면은, 이 중국의 어떤 이제 이 주나라의 봉건제의 특징이 있어요. 아니, 엄청 중요한 특징. 자, 뭐냐면은 바로, 자, 이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뭐야? 왕과 제후의 관계가. 뭐에 연결돼 있다? 혈연에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이, 자, 혈연 관계가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이 봉건제라는 게 이제 서양에도 있어요. 서양 중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사 막 나오는, 자, 서양 봉건제의 특징은 걔네들이 이제 이런 틀은 비슷해요. 이제 왕이 거기 서양은 이제 영주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영주에게 땅 주고, 또 관직 주고,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세금 이렇게 걷는 건데요. 틀은 똑같은데요. 이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연, 피로 이제 맺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서양 봉건제의 특징은요, 계약 관계다라는 거야. 어느 한쪽이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냥 이 봉건제가 이제 끊어진다. 계약이 파기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혈연 관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중국 문명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성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제 배웠던 거, 인더스 문명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문명,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인더스 문명과 여기 이제 중국 문명 잘 확인을 하고요. 자, 인더스 문명에서는 계획도시다, 이런 도시 이름들, 그 다음에 인장,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교류했다. 자, 아리아인들이 이제 천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아리안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여기 인더스 문명 지역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신분제도, 카스트 만들었다. 종교로서는 브라만교라는 게 있다. 철저한 이제 신분제 사회였다라는 거, 요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요. 자, 중국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상나라, 주나라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상나라, 각골문 만들었다. 한자의 기원이 된다. 자, 점을 쳐가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 통치했다. 신권 정치. 자, 주나라는요,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 시행을 했다. 이 주나라 봉건제의 특징은 혈연 관계다라는 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오늘 이번 시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